이번 주는 세미나 준비 때문에 좀 바쁘기는 하지만 저번 영상하고 지난주에 여행에 갔다 오면서 영상을 못 올려서 영상 간의 텀이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짧게라도 영상을 만들어서 올립니다. 52조 최고가 종목은 300개를 계속 넘고 있고요. 특히 할 만한 것은 코스닥이 급속하게 좀 줄어들고 거래소에 상당히 이제 원래 한 2배 정도가 이제 훨씬 넘어서게 됐죠. 그래서 코스닥보다는 거래소 위주로 시장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도주는 이제 방산, 원전, 조선, 뷰티, 그리고 엔터 쪽으로 했고, 약간 미래 성장적으로 로봇, AI, 스테이블 코인, AI 전력 같은 거는 사실은 시적주에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바이오 쪽 주식들. 보유 주식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장고래 보면은 수익률이 줄어든 거는 이제 실현손익이 있어서, 수익을 이번 주에 한 2,500 정도? 저번 주까지요. 난 것 같고요. 새로 편입하는 종목들이나 매도하는 종목, 추가 매수하는 거는 데크의 투자 전략에 계속 올려드리고 있고요. 수익률 순을 보면 원전주인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오늘 그러니까 7월이 수요 일정이 좀 많이 빠졌죠. 제가 보유한 종목들 중에 원전, 조선, 지주사 테마, 방산, 동시다발적으로 다 빠졌습니다. 조금 장의 변화가 있는 건지 내일장까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편입한 종목은 거의 마이너스로 돌았는데 HDC랑 지난 월요일부터 편입한 네이버는 마이너스가 좀 크죠. 그래서 이 종목은 보고 있다가 HDC는 조금 더 들고 있을 생각이고요. 네이버는 매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급등이 일어나지 않는 한요. 이번 주가 지난주죠. 지난주 영상 이제 마지막에 올렸던 거를 기준으로 보면은 2차전지 인버스 주식은 조금씩 팔고 있고요. 올릭스는 이제 급락했던 종목을 매수했던 거기 때문에 반등을 어느 정도 해서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코난 테크놀로지, 소이트록스, DSC 인베스트먼트, 퓨리오사 AI에 관련된 관련주죠. 포바이포 이런 것들요. 이런 주식들은 일단 실적이 뒷받침 안 되는 종목들은 미래에만 보고 사는 건데 이제 이재명 정책주로 AI 쪽에 얼마나 자금 집행이 되고 실제로 밀어주는지에 대한 건데 그거에 대한 확신이 안 들어서 일단 이 중소형 AI 관련주들은 매도로 했고요. 코난테크 같은 건 수익이 많이 났죠. DSC 인베스트. 대부분은 미미하게 손실이 나서 매도한 것들이 있고요. 디어유는 계속 수익률이 좋지 못해서 팔았는데 다음날 이제 재료가 나와서 또 급등을 했죠. 크래프톤은 굉장히 오래 갖고 있던 종목인데 매도를 했고요. 인벤티지 랩도 얘도 좀 오래 갖고 있었죠.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다가 로보티즈 이런 종목의 수익률이 높았었습니다. 그리고 세진중공업도 좀 마이너스였고요. 전체적으로는 2,500 정도 수익이 났기 때문에 수익률이 2,500 한 7,000, 6,500에서 7,000에서 이제 2,500이 나가니까 수익이 많이 줄어들었죠. 7월 달은 일단 미국 시장에 급락이 없어야겠죠. 미국 시장이 어쨌든 7월 9일 날 관세 유예 때문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트럼프에 달린 영향이 크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미국 시장의 급락이,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좀 1%, 2% 정도 빠진다는 거는 별 상관이 없는데, 최고점 대비 5% 이상, 이렇게 큰 하락이 있으면은, 조금 디커플링으로 한국 주식이 미국장하고 똑같이 가지는 않았지만 한국 주식도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관세 관련해서는 한국 주식이 좋은 결과가 있어야죠. 한국 주식에 높은 관세율이 매겨진다거나 그러면 상당히 빨리 주식을 털고 나와야 될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기술적으로만 보면 9.9% 이내 종목이 250개 이상 유지할 경우에는 계속 이런 전략으로 나갈 생각이고요. 이재명 정책주는 이제 지주사 오늘 지주사들이 많이 떨어진 거는 이제 실제 상법 개정안이 이제 거의 이제 발의가 되고 실제로 재료가 노출이 되면은 재료에 판다 이런 개념으로 좀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이거는 내일 상황을 좀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주사 쪽은. 그리고 외국인이 7월 1일에는 많이 샀다가 또 오늘 수요일에는 거래소나 선물 모두 순매도를 지속했는데 막판에는 좀 많이 규모를 줄였죠. 그래서 목요일부터도 외국인이 거래소나 선물 쪽에서 계속 순매도를 지속할 경우에는 공격적인 매수는 보류할 생각입니다. 이건 보유 종목이고요. 보유 종목 보면은 10% 안에 있는 종목들이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죠. 많이 좀 이제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10%에서 이탈하는 종목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10% 이내에 어느 테마주들, 그러니까 방산주나 조선주나 원전주나 엔터주나 그것들이 10% 안에 어느 것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지로 테마주가 어느 쪽이 강한지를 판단할 수 있을 거고요. 이건 후보 종목들이고요. 10% 안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죠. 거의 제가 한 번씩은 샀다 팔았다 했던 종목들입니다. 후보 종목이 좀 많죠. 10% 밖으로 나갔거나 이제 안팎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인데 이 종목들은
낙폭이 좀 과대할 경우 아니면 악재가 아닌데 낙폭이 클 경우는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이재명 정책주는 이제 지주사는 상법 개정안 구체적으로 되는 그 상황에 따라서 오늘 좀 낙폭이 컸죠. 스테이블 코인도 그렇고 AI도 이재명 정책주는 7월 2일 수요일에 굉장히 좀 성적이 안 좋았었습니다. 이것도 뭐 같은 의미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앞에 있는 종목들 방산, 뭐 조선, 뷰티, 원전주 이런 것들은 실적이 뒷받침되는 거고 지주사들도 실적은 좋죠.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이나 AI 쪽은 아무래도 미래 성장성이나 정책적으로 얼마나 그 지원을 해줄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각도에서도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코스피 선물은 댓글 투자 전략으로 화요일하고 수요일날 이제 올려다 드렸죠. 그 화요일에는 코스피 선물 매수. 그래서 뭐 이 정도 계약수를 하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지 궁금하실 분들이 있어서 그 매매 내역을 안 올린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제가 댓글 투자 전략에 올렸던 매매이기 때문에 그 손익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들어갔던 그 화요일에 시스템 들어갔던 계좌는 5억 9천 정도 수익이고 이 두 계좌들도 이제 시스템이 중심이죠. 2억 3천, 2억 2천 하면 한 4억 5천 정도, 한 10억 5천 그리고 이쪽이 1,800만 원 그리고 이쪽이 532만 원 그리고 이쪽이 2,700만 원 한 11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7월 1, 2주차 그러니까 오늘 수요일이라 투자 전략은 조금 잘못 생각했던 게 관세 쪽이 부각이 되면서 좀 세일 관점으로 계속 나스닥 선물을 봤는데 계속 최고점을 돌파하면서 굉장히 강세였죠. 제가 완전히 그 미국 시장을 너무 그 약하게 봤던 것 같습니다. 수급이 좋았고 자사주 매입 같은 것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6월 달에 장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 뷰를 바꿀 수는 없을 것 같고요. 7월 9일 관세 유예 종료에 따라서 현재는 어쨌든 트럼프가 유예가 없다고 추가 유예가 없다고 말하는 상황인데 언제 또 바뀔지 모르죠. 실제 트럼프가 얼마나 좀 부정적인 관세에 관련된 정책을 내놓을지에 따라서 7월 초에 상당한 변동성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국장, 미국장 모두 이제 최고점, 한국장은 아주 최고점은 아니죠. 하지만 미국장은 이제 사상 최고점 근처에서 좀 피로감이 있고요. 한국장은 테마주 교체 매매에 좀 집중해야 될 것 같고 미국장하고 커플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장이 크게 흔들리면 한국장도 홀로 갈 수는 없지 않을까. 그리고 환율 쪽도 중요할 것 같고요. 이재명 정책주는 계속 상승할지는 이제 AI주랑 지주사들 당장 이제 목요일부터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미국장은 지난주까지 좀 잘못된 전략이었는데 계속 이번 주도 셀 타이밍을 노리고 가능하면은 셀 포지션을 보유하고 넘어가는 형태로 그렇게 대처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셀 포지션을 보유하고 넘어가는데 계속 이제 최고치를 돌파하면 상당히 손실이 누적이 돼서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지표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목요일 날 발표되는 실업률 이가 중요할 것 같고요. 9일 날 이제 관세 유예 종료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세미나는 예정대로 7월 5일 그 NH투자증권 세미나실에서 만나 뵐 거고요. 이번 주는 세미나 준비 때문에 조금 많이 바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세미나 주제로 할지를 지난주부터 이제 여행 가서도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제가 이제 그 듣는 입장이라면은 제가 만약 1,000만 원이 있을 때는 뭐 1억을 번 사람이나 아니면 1억을 가지고 매매하는 상황이면 10억 정도 버신 분 아니면 10억을 가지고 지금 매매하는 상황이라면 100억 정도를 버신 분들이 솔직하게 뭐 나는 이렇게 해서 100억 벌었다 이런 거는 사실 도움이 안 되죠. 뭐 어느 종목을 삼성전자를 샀더니 100억을 벌었다 이것도 사실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사실 100억까지 버는 과정에서 뭐 어떤 마음 상태, 어떤 접근 방법으로 그런 매매 기법을 써서 주식이나 선물이나 옵션이나를 매매를 했는지 그것들을 그때 제 상황과 그렇게 매매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나 그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그 제 트레이딩의 그 지난 시간들을 한번 이렇게 지나가면서 계속 지켜보는 형태로 세미나를 시행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제 간접 경험으로 수익뿐이 아니라 제가 굉장히 손실도 많이 난 매매를 했기 때문에 수익을 어떻게 하면 더 어떤 상황에 극대화를 시킬 수 있고 그 어떤 상황 이런 것이 어떤 것을 어떤 지표나 어떤 것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손실에 대한 거는 어떻게 많이 피할 수 있는지 특히 변동성이 컸던 그 닷컴 버블 때와 그리고 2008년 서브프라임 때 뭐 코로나 때는 뭐 최근 상황이라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주로 닷컴 버블 때와 2008년 서브프라임을 중심으로 제 매매와 또 100억대에서 1000억대로 이제 한 1, 2년 사이에 확 돈을 많이 수익을 냈던 고수분들은 어떤 매매 형태를 가지고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매매를 했는지를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게 이해하실 수 있게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릴 생각입니다. 네.
이번 주도 나머지 수익 많이 올리시고요. 세미나 때 뵐 수 있는 분들은 세미나 때 뵙고요. 세미나에 참여 못 하시는 분들도 제가 추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세미나에 관련된 콘텐츠를 영상화 시켜서 올릴 예정이기 때문에 너무 세미나에 오시지 못하시는 것을 뭐 크게 아쉬워하시지는 않으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